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일타 강사입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현재 세종에서 정신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정신과 약물에 대한 어떤 편견을 한번 깨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약물들에 대한 편견, 잘못된 속설,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제일 먼저 중독된다 이런 질문을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정신과 약물 중에서요 대부분은 중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전혀 중독성이 없거든요. 근데 중독성이 있는 약물도 있죠. 특히 이제 졸피뎀 같은 수면제라든지 수면 안정제 이런 것들은 또 중독성 가능성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단기적으로 좀 복용을 하거나요, 의학적 판단하에서 사용을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 중독성 할 때 중독성이 더 강한 물질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알코올입니다. 2007년에요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따르면요, 알코올의 중독성과 해로움 정도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과 약물 대표적인 수면제인 졸피뎀이나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보다도 훨씬 높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알코올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요, 우리 커피 있죠, 카페인 같은 경우가 정신과 약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근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술을 마시면서 정신과 약은 중독될까봐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선 술 먼저 끊으시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정신과 약물 먹으면 성격이 바뀐다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 약 자체가요, 성격을 바꾸게 하는 약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약은 없고요. 대부분 증상만 조절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겠죠. 우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욕도 없고 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우울증이 회복되면서 말도 많아지면서 밝은 모습을 찾게 되면 성격이 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사실은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약 자체가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편견 중에 하나가요, 한 번 약 먹으면 이제 평생 먹어야 된다. 정신과 약은요,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약처럼 평생 먹는 약은 사실 아니거든요. 보통 치료 기간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증상 회복된 다음부터는 점점점 약을 좀 줄이면서 중단 가능하기 때문에요,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가끔씩 재발 위험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만성화된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편견이죠. 약을 먹으면 뇌가 망가진다. 그러니까 오히려요, 정신질환 자체가 뇌를 손상시킨다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울증 같은 경우 해마 위축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가 다수 있고요. 이러한 약물 자체가 정신과 약물이 뇌 기능 회복과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fMRI라든지 팩 같은 연구에서 항우울제 복용한 다음에 뇌 기능이 회복되는 사료도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약물하고 치매 예방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요, 정신과 약물이요, 단순히 증상을 조절하는 걸 넘어서 신경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연구들도 있고요. 특히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의 성장인자라 그러는데 이게 BDNF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증가시켜서 그 해마 유축과 같은 거를 방지한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2020년에 나와 있는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항우울제 사용이 알츠하이머병을 위험을 낮춘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2024년 메타 연구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약물 치료를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요, 뇌는 그 상태를 약간 기본값으로 저장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의 가소성이라 그러는데 가소성이 좀 떨어지고요, 회복력이 점차 감소돼서 초기에는 그냥 불안, 불면 정도 시작된 증상이요, 만성화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냥 참는다는 그런 전략 자체는요, 뇌 손상을 손상시키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회적 손실도 굉장히 크죠. 이게 증상 때문에요, 직장 인간관계라든지 학업 등 일상적인 기능도 좀 떨어뜨리고요, 자존감, 의욕도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안 좋게 만듭니다.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완전히 어떤 삶의 방향을 좀 바꾸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기 치료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의 진정한 목적을 뭘까? 약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나를 좀 되찾아주는 어떤 도구 같은 거, 이걸 너무 감정이 아니라 뇌 기능을 균형시키고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좀 맞추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요, 장기적으로는 뇌 기능을 보호하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능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약물 치료를 권하면은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좀 싫다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 생각에는 약을 의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정신과 약물 치료의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정신과 일타 강사였습니다.